원가가 예를 들어서 저기 400원이면 저는 저거를 12,0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400원짜리를 12,000원이요? 네. 뭐 몇 배예요? 30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웃긴 거는 하루에 못해도 50개 이상 계속 판매를 해요. 안녕하세요, 퍼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쇼핑몰 창업하신 지 4년 된 사장님이 계신데 월 매출 2억에 순수익이 무려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장님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파시는데 수익이 그렇게 높으신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제 저희 사무실입니다. 우와, 엄청 넓은데요? 저희 여기가 한 7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평이요? 네. 여기가 포장다이구나. 네, 저희가 이제 엄청 넓네요. 여기 사무실 구하기 전에 한번 30평대에서 네. 근무를 해봤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약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포장하기 좀 맞게 동선을 짠 거예요. 와, 이것도 생각하시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사무실 할 때 네. 이런 동선 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장님. 저는 만 나이로 하면 41살이고요. 닉네임은 이제 엔트라고 엔트. 개미. 아, 저는 이제 개미가 지날 생각으로 부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 영상을 보고 이 쇼핑몰을 사장님이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네. 지금은 순수익으로 한 달에 4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계시다고 하셔서 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진짜 4천만 원의 수익이 되냐라는 것도 궁금했고, 월 1,000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월 4천? 4배예요, 무려 4배. 네. 혹시 과정이 어떠셨나요? 과정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점차 올라가고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어서 왜 올라갔는지 계속 분석을 하거든요. 시즌템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상품이 잘 갖고 온 게 터져줬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인을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돈 벌었다 보다는 언제 또 빠질 수가 있구나 이런 걱정을 해서 감흥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 연매출이 한 25억 정도네요? 20억? 저희가 2억이 된 거는 작년 10월경인가부터 됐고요. 원래 제 목표는 1억이었어요. 월 1억. 그렇게 되는 과정도 단톡방 같은 데서 들어가서 잘하신 분들이 계속 이제 공유를 하고 자기 매출 얼마 나왔다 이런 거에 이제 동기부여를 계속 받으면서 근데 그게 1억이 되니까 신기하게도 밑에서 올라오는 건 어려워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 전에 판매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힘을 얻고 그 다음 거 매출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거에 힘을 받쳐서 계속 소싱하고 등록하면 이제 같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시기 전에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휴대폰 서비스 엔지니어로 근무했었어요. 그런 쪽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근무했던 데 이제 아이폰 서비스 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센터장이라고 하면은 연봉이 꽤 셀 것 같은데 1년에 연봉이 한 4천 정도가 제 연봉이었고요. 이제 제가 열심히 해도 뭐 회사에서 주는 급여는 정해져 있다 보니 이렇게 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였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를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혼자서 와이프랑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저축이라는 걸 거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리 제가 절약을 한다고 해도 그 틈에 이제 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이거 부업으로 시작한 건 솔직히 기름값이라도 좀 벌어보겠다. 그래도 처음에는 시작하실 때 사무실을 얻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저 이제 위탁으로 우선 시작을 했고 퍼거트님 영상 보고 쿠팡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만약에 거기서 그 영상을 안 봤다면 판매를 거의 못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제가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쿠팡에서 이제 아무래도 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판매가 실제로 일어나고 제가 그달에 매출이 1,000만 원까지 한번 쿠팡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위탁으로요? 네. 4월에 영상을 처음으로 대표님 걸 보고 5월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제 뭐 어린이날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건강기능식품 위너를 걸었더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한 100만 원은 안 되지만 50만 원 정도 순이익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욕심이 났고 이 업을 하게 됐죠. 부업으로 하셔서 본업의 수익을 뭐 능가하면 넘어섰을 때 그만두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확신이 생기신 건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목표가 순이익 월 100, 500 걸면 전 퇴사하고 싶었는데 제가 500을 순수익을 벌어도 생활비가 300이 빠지면 200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갖고는 사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이제 와이프가 반대를 많이 했고 그 부분 때문에도 많이 서로 다투기도 했고 전 점도 봤습니다.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도 했었고 일을 더 키웠습니다. 포장이 많아지면 결국 저를 찾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일을 키웠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도 꾸준히 1,000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한 말이 있어. 이러다가 죽겠다고 자기. 포장하다 죽을 것 같다고. 힘들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처음 사무실 하나 이제 계약하게 되죠. 재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재고 관리를 솔직히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눈대중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이 정도 재고량이면은
당연히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물건만 갖고 오다 보니까 눈에 다 보여요. 제가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아니까 어느 정도 박스가 줄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갖고 와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그럼 제가 이따가 갈 때 저거 하나 가져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문제가 돼요. 그러면 혹시 매일 정산은 하고 계세요? 그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산하고 계세요? 이게 보면 이제 저희가 네이버에서 판매하는 순이익 얼마 나오는 거랑 이게 여기는 순이익. 한 달 순수익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임대료 빠지고 인건비 빠지고 뭐 2억 매출에 1,000만 원 순수익이라는 거잖아요. 뺄 거 다 네네. 빼고 마진율이 30% 이상이라는 소리네요. 그런 인건 부분도 빼면. 있고요. 상품마다 다 마진은 다른데 그 중에 좀 마진 높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트코로는 현재 네. 주가 아니신 것 같은데 마진율이 적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4년 전이겠죠. 그전부터 했던 상품들은 그냥 꾸준히 가져가는 거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거 팔렸을 때 돈이 안 남는다면 안 해야겠죠. 돈이 한 푼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된다면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는 1도 없다고 생각해서 택배 수량 맞추기 위한 용도일 수도 있겠네요. 택배 백마진을 남기려면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조건이 처음에는 한 달에 1,000개 이상 나왔을 때 할인해 주고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걸 알았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지 택배 숫자를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코스트코 상품이 잘 맞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햇반이든 스팸이든 뭐 20개들이 30개들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소분해서 타겟은 대학생을 좀 노려. 택배 숫자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택배 숫자 많이 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여기 있는 상품 중에서 네. 가장 마진율이 높은 상품이 어느 정도의 마진율일까요? 이걸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상품이 저한테 엄청난 마진을 남겨주는 상품들이에요. 이게 뭐죠? 저거 되게 신기하죠? 되게 작네요. 네, 되게 작아요. 원가가 예를 들어서 저기 400원이면 저는 저거를 12,0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400원짜리를 12,000원이요? 네, 뭐 몇 배예요? 30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웃긴 거는 하루에 못해도 50개 이상 계속 판매를 해요. 그렇게 많이 나가요? 네. 와. 지금 갖고 오신 저런 이제 제 상품들이 또 소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일 상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상품마다. 근데 저렇게 된 상품들은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거의 소분이네요.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저는 다 수작업을 해야 돼요. 전 저녁에 퇴근하면 저걸 다 제가 20개, 30개씩 다 일일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직접 박스도 적고 하세요? 네, 이런 거 원래 제가 생각해서 맨날 해달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처음에 박스 접는 것도 너무 어렵어요. 이것도 참 보면 대표님이 영상에 올려주셨던 그런 커트기도 있고 이것도 대표님이 영상에 올려주셨던 사장님 그 3PL을 네. 사용할까 말까 고민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는 3PL을 좀 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인건비, 그다음 여기에 있는 임대료 3PL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반대예요. 고객님한테 드릴 때 뭐 하나도 넣을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 눈에 안 보이면 저 상품이 제대로 왔는지도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사무실에서 직접 포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년간 네. 이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이 좀 휴가를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와이프랑 애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되는 거랑 그 두 번째는 아니 휴가를 가는 게 힘들어요?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되게 이게 루틴이 깨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두 번째 힘든 거는 택배 파업 우체국으로 뛰어가야 되니까. 현재 그 수익도 높고 사업도 잘 되시는데 앞으로 사장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건물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사장님의 꿈은 건물주네요. 맞아요. 결국엔 건물주였어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장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폐업하는 데도 많이 나와요. 이 사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창업자나 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었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하신 분은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어렵다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 방향만 보니까 어려운 것 같고요. 주변을 계속 찾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뭐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인터넷 하도 좋으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이런 걸 계속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등록한 상품 중에도 솔직히 관심 없게 올린 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좋은 점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갇힌 거예요. 상품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상품 사랑보다는 제가 관심 없게 생각하는 거는 누군가 필요한 거고 그게 오히려 더 잘 팔릴 수 있더라는 거죠. 영상에 다 담지 못해 아쉽지만 오늘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건 판매 노하우 중에 상품을 소분해서 30배의 마진을 보면서 판매하신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이 영상 보시고 무턱대고 소분해서 판매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분이 절대적으로 불가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건강기능식품은 소분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홍삼 젤리를 소분해서 팔다가 과태료 100만원을 내신 사장님이 있는데 다른 판매자한테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소분이 절대 불가능한 상품군을 판매하다 적발 시에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름 휴가 가는 것마저도 싫을 정도로 일에 미친 사장님을 만나보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